네, 정말 검은 10월입니다. 정말 연일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 대내외 악재 속에서 여전히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증시. 하지만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의 힘듦과 우려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오늘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2000선 테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증시의 영향이 클 것 같긴 해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는 좀 수급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뭐 PER이나 PBR 저점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뭐 반등의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 지금 시장을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지금 보면 우리 증시가 지난 동안의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PER이나 PBR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뭐 지금 우리가 글로벌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좀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은 좀 옛날식 방식의 사고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나오다시피 지금 10월 달에 그 주요 지수 등락률 추이를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19%가량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보다 더 많이 이제 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알고리즘 매매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30% 이상 국내에는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3분기 기준으로 그 패시브 펀드 전체 비중이 한 49%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경우가 전체 하루 거래량 중에 60%에서 90%가량 차지를 하고 있다고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할 때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네. 하락할 때는 또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를 좀 더 하락장에서 더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11월 6일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 네. 이후에는 조금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좀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좀 흔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모든 그 중심을 자기로 지금 쏠리게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미중 간의 어떤 그런 무역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뭐 어떤 바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뭐 우리 증시만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도 없었을 거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지금 전략은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와 있기 때문에 또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에는 상당히 또 좀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기금의 어떤 국민연금의 그런 그 앞으로의 어떤 그 투자 시그널들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네. 어떤 그 분야에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1월 6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국민연금 CIO 뭐 안효준 본부장이 취임을 10월 8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 되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뭐 우리가 자리를 바뀌더라도 이 자산 포트폴리오나 이런 업무적인 그런 그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논의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확정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 이제 시그널들이 뭐 잡혀지게 되면 뭐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조금 변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때마다 이 증시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게 연기금이기도 한데 네. 이번에는 또 앞다퉈서 다 팔고 있어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네. 지금 코스닥 그 일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연기금이나 국가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10월 달 들어서도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국내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20% 주식 비중이 20%가량 찼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수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없을 거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이런 포트폴리오가 교체가 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어떤 섹터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세에 먼저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투자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좀 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이제 뭐 금융 사장단이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압 자금들이 그 금융투자 부분에서 기관으로 잡히는 매수세 중에 그 금융투자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연말에 그 연말까지 이제 클로징 연말 네, 훨씬 전에 이제 클로징을 많이 해놨었던 그런 자금들이었지만 지금 뭐 시장이 저점이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금융투자의 자금들은 좀 단기성이 짙은 자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갖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연기금의 그런 포트폴리오 교체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올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 얘기를 해봤으니까 종목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하락이 좀 네.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 자체가 네. 금리 하락기 그리고 뭐 주식이 상승기에 상당히 좀 호황을 보일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게 되면 그 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금리가 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자꾸 오르게 되면서 이제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자금 유치도 많이 활발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순환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보다는 이런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인 뭐 싱가포르 펀드 테마섹이 이제 그 셀트리온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이제 시장의 고점 논란을 좀 많이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섹터를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주 이외에도 뭐 전기차라든지 뭐 IT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가 3분기 흑자를 기록을 하고 상당히 호실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지금 뭐 또 3분기에 그 판매량이 어떻게 좀 조작이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FBI 조사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좀 뭐 시크니컬하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 부분도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뭐 엔터나 뭐 미디어 쪽 관련돼서도 지난 한 달 동안 상승세가 상당히 눈부셨지만 네. 한 주 만에 또 엄청나게 빠지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엔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엔터나 미디어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도주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 코스닥이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좀 미약하기 네. 때문에 거의 개별 종목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금 쪽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과거라고 생각한다면 IT 관련된 sek터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네.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스마트폰 부품 같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이미 뭐 좋은데도. 네, 좋은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PER 5배 언더짜리 주식이 뭐 널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네.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건설 인프라 쪽의 섹터가 네. 앞으로 북한 쪽에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드라이브로 걸 것이냐에 대한 그런 투자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어떤 그 시그널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진짜 좀 IT 부분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보다는 앞으로 뭐 연내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뭐 답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연내에 종전 선언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뭐 남북 경협 쪽이 더 이제 좀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 성격이 좀 많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도 뭐 이번에 어떻게 이제 그 본부장이 내정이 됐는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지금 정권과 좀 맞는 그런 네. 정책을 펼 수 있으신 분이 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뭐 연기금의 그런 주도 섹터는 건설이나 인프라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반등 중이고 특히나 메디톡스 휴젤같이 보톡스주는 강하게 급반등 네. 중인데 좀 제약바이오 섹터 회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네. 쪽은 저희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뭐 메디프론이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주에 이제 하락세가 심했기 때문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뭐 20% 가까이 네.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개별주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섹터는 네, 아쉽다. 전반적으로 네. 뭐 연기금에서 이렇게 그쪽 섹터를 뭐 좀 부양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에서 뭐 5천억 규모의 그런 투자 자금 유치를 통해 가지고 뭐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네. 자금을 만들겠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뭐 28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5천억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뭐 미미한 그런 숫자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 이런 정부의 어떤 그런 자금들이 어느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투자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런 증시에 주는 시그널들이 또 이제 다른 수급들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아니면 연기금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어떤 그 관심을 갖고서 투자에 임하는지를 좀 잘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딱 한 종목을 통해서도 남북 경협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또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에 있어서 다소 진전이 둔화된 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 경협조 좋다고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뭐 남북 경협주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이 그나마 이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서 이 또 뭐 한반도의 문제들이 또 진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남북 경협주에 대한 섹터는 좀 살아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고 지금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뭐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락기 중에서도 뭐 앞으로 반등이 왔었을 때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점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별주에 그 주목하기보다는 이게 중간적으로 조금 그 한번 반등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뭐 시황과 관련된 자료를 썼긴 했지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물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시장이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짝 올랐다가 또 뭐 종가로 보면은 또 다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어떤 섹터가 유망한지를 판단하시는 그런 뭐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락장에도 끄떡없는 이렇게 투자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오늘 최성환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재 코스닥 낙폭이 확대되면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3%까지 코스닥 낙폭 키우며 하락 종목 수가 1,100여 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락하던 종목들은 낙폭을 키웠고요. 상승하던 종목들은 상승폭을 줄이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에서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주체가 개인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1,000억 원 이상, 1,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얼마나 꺾이고 있는 시장인가 저희가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일단 SOE도 실적 실망감에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면서 일부 대형주들의 이 실적 부진 소식까지 시장에는 하나의 부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경계감 늦추지 마시고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